안녕하세요. 도시디자인 1 에셋 정리 및 베이스 제작 강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셋 다운받기, 에셋 정리하기, 도시 베이스 제작 이렇게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에셋 다운받기입니다. 이 시간에는 키패시 3D와 빅, 미디움, 스몰 웹사이트에서 실제로 에셋을 다운받는 방법, 그리고 할인 쿠폰 코드 입력 방법 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패시 3D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에셋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죠. 그럼 여기서 저희가 원하는 에셋을 이제 선택을 하고 우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선택하면은 여기에 감사하게도 이렇게 시네마포디 옵션이 있습니다. 클릭하고 뭐 옥테인 렌더러 선택하고 이거는 이제 뭐 회사에서 일할 건지 아니면 개인 작업을 할 건지에서 가격이 좀 달라지겠죠. 애드 카트 하면 이렇게 카트에 들어가고 체크아웃을 하고 이제 카드 정보를 입력하시면은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 어카운트 누르면은 구매한 에셋들이 이렇게 마이 키트 이렇게 해가지고 뜹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매한 에셋 중에 다운받고 싶은 거를 클릭을 하고 보시면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는 시네마 4D 그리고 옥테인 그리고 이거는 텍스처 사이즈인데 클로즈업한 샷이 있다 그러면 4K를 사용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2K도 충분하기 때문에 2K로 다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Files and Texture 눌러야지 이제 이 파일이랑 텍스처랑 같이 오겠죠. 하고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빅, 미디움, 스몰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구매할 에셋은 인더스트리얼 존이죠. 이렇게 누르고 여기에 바이 번들 이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구매 페이지가 나오는데 지금은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어가지고 또 40%나 할인을 하네요. 하지만 저희는 무려 50%를 할인 받을 거기 때문에 저희 쿠폰 코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옵션이 3개가 있는데 저희는 이걸로 이렇게 구매를 하고 디스카운트 코드를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니라 저희는 콜로소 50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50% 할인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에셋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키패시 3D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별로 그리고 렌더러별로 잘 분류가 되어 있어서 다운받고 사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지만 빅, 미디움, 스몰 같은 경우 C4D 파일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줘야만 하는데요. 약간 귀찮은 반복 작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막상 정리를 해 놓으면 사용하기 훨씬 편하기 때문에 저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아까 받은 에셋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키패시 3D 먼저 보도록 할게요. 아까 브루탈리스트 에셋을 받으면은 이렇게 두 가지 폴더가 생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폴더는 이 프로젝트 파일이 들어있는 폴더, 여기 안에 텍스처 폴더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텍스처가 다 들어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비어 있더라고요. 첫 번째 폴더였고 두 번째 폴더로 들어가면은 이 2K 텍스처들이 들어있는 폴더가 있습니다. 텍스처 사이즈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2048, 2048, 2K 제대로 왔네요. 그러면은 프로젝트 파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면은 지금 어디 방 안에 들어와 있나요? 카메라 한번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건물들이 리얼 스케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스케일이 큽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큐브를 만들면은 가까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멀리 빼도 이 건물들이 엄청 큰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카메라를 조금 빼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클리핑이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컨트롤 D를 누르면은 이렇게 프로젝트 세팅을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디스플레이 창에서 뷰 클리핑을 라지로 바꿔주면은 해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라지로 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텍스처가 링크가 안 되고 이렇게 까맣게 나와 있는데 어떤 일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 세팅에서 여기서 머티리얼을 누르고 옥테인 텍스처 매니저에 들어가면은 보시는 것처럼 지금 텍스처가 다 미싱이 됐죠.
이유는 지금 이 텍스처 경로가 아까 봤던 첫 번째 폴더에 텍스처 폴더, 4K 폴더에 지금 경로가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까 텍스처 파일은 여기 따로 있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텍스처 파일들을 컨트롤 A 해서 모두 선택해 준 다음에 컨트롤 C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링크가 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는 까맸는데 지금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제 생각엔 아직 오류 같은데 다시 껐다가 옥테인 텍스처 매니저를 키면은 지금 이렇게 다 링크가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아직도 뷰포트가 이렇게 까맣게 나와 있는데 이 프로젝트 파일을 껐다 키시면은 다시 링크가 될 겁니다. 제가 한번 새로 열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파일을 껐다 키면은 링크가 제대로 되고 이 뷰포트에서도 잘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컨트롤 D 눌러서 이 뷰 클리핑을 라지로 바꿔줄게요. 잘 연결이 됐죠? 키패시 3D 에셋은 이렇게 정말 정리하기가 편하게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제가 작업을 하다가 약간의 오류를 발견해서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공유드리고 앞 내용을 좀 정정하고자 이렇게 새로 녹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보통 이렇게 키패시 건물들을 쓸 때도 이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쓰는 게 아니라 이 건물들마저도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건물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곤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 텍스처 경로가 절대 경로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어떤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Shift C 눌러서 프로젝트 에셋 인스펙터를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은 텍스처가 다 링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 경로를 보시면은 이 텍스하고 짝대기 그리고 이렇게 텍스처 이름들이 있는데 그 말은 이런 식으로 이 프로젝트 파일과 이 텍스처 폴더가 같은 폴더에 있어야만 이 텍스처가 경로를 인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 프로젝트 파일이 이 프로젝트 파일이죠. 그리고 텍스처 폴더 안에 이렇게 텍스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 건물 3개를 조합한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저는 보통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복사를 해서 새 창을 열어 가지고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서 여기서 제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조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예를 들어 이런 건물을 만들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가져다 쓰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지금은 이 텍스처 경로가 상대 경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오류가 나가지고 지금 텍스처가 링크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링크가 깨져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옥테인 텍스처 매니저도 한번 가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깨져 있죠, 경로가. 자, 렌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 됩니다. 텍스처가 깨져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때는 이 경로를 컨트롤 A 눌러서 다 선택하고 글로벌라이즈드 파일 네임을 해주면은 이 경로가 절대 경로로 바뀌게 됩니다. 절대 경로라는 거는 이 프로젝트 파일이 어디에 있던 간에 이 오브젝트가 어디에 있던 간에 이 텍스처 경로가 절대 경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자 보시면은 D 드라이브, 밀라스틱, 드롭박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어디를 가져가도 이게 링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져가 볼게요. 똑같은 파일인데 다시 컨트롤 C 해서 아까 열어놨던 파일 들어가면은 지금은 이렇게 둘 다 텍스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한번 에셋 인스펙터를 보도록 할게요. 누르면 어떻죠? 지금 아까 다운받았던 것들은 이렇게 링크가 깨져 있는데 얘네들은 링크가 되어 있죠. 옥테인 텍스처 매니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링크가 되어 있고 여긴 깨져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당연하게 이런 식으로 글로벌라이즈드 파일 네임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제가 수정을 해준 거고 자, 이게 저희가 아까 봤던 그 텍스처 경로입니다. 아까 저희가 텍스처를 어떻게 했죠? 보세요.
아까 저희가 이 텍스처 폴더 안에 4K 폴더 안에 텍스처를 넣어줬죠? 자, 이런 식으로 텍스처 폴더 안에 4K 폴더 안에 텍스처를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후에 작업을 하다가 얘도 마찬가지로 다 선택을 해가지고 오른쪽 눌러서 글로벌라이즈드 파일 네임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게 절대 경로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가져다 쓰면 되겠다 하고 이제 얘네들을 조합을 하려고 새로 프로젝트 파일을 열게요. 가져왔는데 링크가 갑자기 깨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SSD 인스펙터 들어가 보니까 이게 또 상대 경로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절대 경로로 바꿨는데 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 본 거죠. 나 분명히 바꿨는데 왜 이러지? 하고 다시 보니까 이게 다시 또 상대 경로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다시 바꿔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확인하라고 이렇게 하고 다시 껐다도 켜보고 지금은 절대 경로로 돼 있구나 하고 다시 가져왔죠. 이렇게 다시 가져왔는데 이때도 또 깨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다시 보니까 이게 또 상대 경로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러고 다시 돌아가 보니까 이게 또 상대 경로로 이렇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삽질을 하다가 이거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이 중간에 이 4K 폴더가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원래는 보통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게 지금 아까 성공적인 그 파일인데 다시 이거를 로컬라이즈도 바꾸면은 상대 경로로 바뀌거든요. 텍스처 다시 이렇게 됐죠. 이 4K 폴더를 없앤 버전입니다.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머테리얼 옥테인 텍스처 매니저 누르면은 제가 이거를 이렇게 절대 경로로 바꾸면은 얘도 지금은 안 바뀌지만 다시 키면은 이렇게 옥테인 텍스처 매니저도 절대 경로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링크가 되는 건데 자, 이 방금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다시 옥테인 텍스처 매니저도 같이 볼게요. 지금 상대 경로로 되어 있죠. 이 4K 폴더가 있는 버전입니다. 이거는 보시면 텍스처 4K 폴더가 있죠. 자, 여기서 제가 이거를 다시 글로벌라이즈드 파일 네임을 해주고 절대 경로로 바꿔주고 아까는 이거를 껐다 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대 경로로 바뀌었었죠. 근데 지금은 안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결국에는 이 폴더 안에 이 텍스처를 넣으면은 얘가 이 두 단계를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옥테인 텍스처 매니저가. 그렇기 때문에 이 텍스처 폴더를 지워주고 여기다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이거 이상한 오류여가지고 저도 이거 찾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다시 로컬라이즈 파일 네임 하면은 상대 경로로 다시 바뀌죠. 근데 이 4K 텍스처 안에 있는 애들을 잘라넣기를 할게요. 컨트롤 X를 눌러서 잘라넣기를 하고 여기다 이렇게 붙여 넣을게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텍스처가 경로가 깨지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원래 텍스처 폴더 안에 4K 폴더 안에 텍스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텍스처 안에로 다 옮겨줬죠. 이 4K 폴더는 지금 비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얘를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해서 이 리링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리링크를 누르고 이 버튼을 눌러도 되고 오른쪽 클릭해서 리링크 에셋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이 텍스처 폴더로 이제 경로 지정을 다시 해줄게요. 자, 이 4K 폴더가 아니라 텍스처 폴더로 경로 지정해주면은 이렇게 지금은 어떻게 돼 있죠? 이 프로젝트 파일 안에 이 텍스처 폴더 안에 이 텍스처로 경로가 지정이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 옥테인 텍스처 매니저도 한번 볼게요. 옥테인 텍스처 매니저. 근데 이 옥테인 텍스처 매니저는 이 경로를 바꿔주는 게 이 에셋 매니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옵션이 많은데 얘는
옵션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얘는 지금 텍스처가 링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까지만 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상황이 되는지. 지금 둘이 텍스처 경로가 다르죠. 지금은 이게 겉보기에는 링크가 된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 하나만 가져가 볼게요. 실질적으로 가져가면은 프로젝트 에셋 인스펙터 다시 가볼게요. 지금 이 경로가 바뀌어 있어요. 제가 분명히 경로를 바꿔줬는데도 불구하고 옥테인 머테리얼 이 텍스처 매니저 때문에 이 계속 경로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꿔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이 replace 이 공간에다가 이렇게 써줄게요. 얘를 클릭해서 지금 저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이 4K 이거를 없애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서 모든 텍스처의 텍스처 경로를 텍스처 안에 4K 폴더 안이 아니라 텍스처 안으로 이렇게 바꾸겠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얘네를 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여기서 Replace 버튼을 누르면은 이 4K 텍스처 짝대기 4K 짝대기가 이 텍스처 짝대기로 바뀌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좀 시간이 걸리면서 자, 지금 텍스처 폴더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 텍스처들이 링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다 링크가 되어 있는 상태죠. 여기서 글로벌라이즈드 파일 네임 이걸 누르면은 자, 지금 바로 안 바뀌지만 껐다 키면은 머테리얼 텍스처 매니저 드디어 해결이 됐습니다. 이거 진짜 뭐 이런 오류가 있나 싶은데 결국에 해결을 해냈습니다. 자, 이거를 그러면은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은 다시 경로들을 볼게요. 제대로 들어온 걸 볼 수 있죠. 옥테인 텍스처 매니저도 머테리얼 들어가면은 이것도 제대로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가져왔던 이 4K 폴더 안에 있던 이상한 경로의 텍스처입니다. 렌더를 한번 걸어볼까요? 드디어 제대로 잘 들어왔네요. 키패시 3D 에셋도 굉장히 편하게 돼 있는 줄 알았는데 하필 이 4K 텍스처 폴더가 있어가지고 약간 이러한 과정을 거쳤어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엔 인더스트리얼 존 에셋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패시는 비교적 정리하기가 굉장히 쉬웠는데 인더스트리얼 존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지금 일단 키패시 3D는 보시면 한 프로젝트 파일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인더스트리얼 존은 일단 폴더를 누르면은 폴더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또 이거 누르면은 옵션들이 뭐 FBX, OBJ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Wires and Cable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폴더를 열어서 저희는 FBX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OBJ는 가끔 이 텍스처 경로나 뭐 스케일 같은 게 좀 안 맞을 때가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FBX 여기 보시면 또 이 와이어도 심지어 8개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딱 드래그 해가지고 이 프로젝트 파일에 넣으면은 이게 한 프로젝트 파일에 열리면 좋은데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한 FBX당 한 프로젝트 파일이 열리게 되면서 정리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 옛날에는 제가 조금 귀찮아가지고 얘를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뭐 다른 데에 넣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열려있는 것들을 다 끄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들을 전체 선택해서 드래그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죠? 그럼 이번에는 Ctrl Shift O를 누르면은
여기 파일에 Merge Project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많은 FBX들을 한 프로젝트 파일에 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Ctrl Shift 끄고 Ctrl Shift O를 눌러서 이 친구들을 다 드래그 해가지고 오픈을 누르면은 이렇게 한 프로젝트 파일에 아까 그 8개의 FBX 파일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죠.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방금 이렇게 제가 Ctrl Shift O 눌러서 이 드래그를 해서 가져왔잖아요. 이 기능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가끔은 이게 하나밖에 선택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이게 여러 번 하다 보면 가끔 그렇게 되는데 이따가 분명히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아주 지금 만족스럽게 불러졌는데 여기서 하나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게 다 똑같은 텍스처인데 이렇게 다 나눠져 있죠. 자, 심지어 저희가 한번 이 텍스처 파일 경로를 볼게요. Shift C를 누르면은 이렇게 제가 원하는 기능을 검색할 수 있는데 여기서 Asset Inspector를 누르면은 저희 텍스처 경로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똑같은 텍스처 이름인데 경로가 다 다르게 되어 있죠. 01, 02, 03, 04 이런 식으로. 이게 왜 그러나 봤더니 이게 FBX를 하나 불러올 때마다 얘네가 텍스처를 새로 생성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얘랑 같은 텍스처죠. 근데 이렇게 텍스처가 많을 필요가 없는데 이 FBX를 불러오는 순간 얘네가 자체적으로 파일당 텍스처를 생성하기 때문에 이것들도 하나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원래는 이 머티리얼을 클릭하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고 지금 합치고 싶은 머티리얼 위에 갖다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머티리얼을 합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하지만 지금은 이게 머티리얼이 8개밖에 안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거 별로 수고스럽지 않은 작업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20개가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20번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 섹션에서 수업 가이드 및 도움이 되는 사이트 소개할 텐데요. 그거는 한국 C4D 유저 정성님께서 만들어진 스크립트입니다. 이 기능은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 얘랑 이 머티리얼 이름이 똑같죠? 보시면은 와이어스트림. 그래서 이 똑같은 이름의 머티리얼들을 한 번에 합쳐주는 기능입니다. 보시죠. 한번 눌러볼게요. 짠! 하면은 이 머티리얼들이 한 번에 합쳐지면서 이 텍스처들이 정리가 됐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텍스처가 많았는데 이렇게 하니까 하나로 합쳐졌어요. 너무 좋죠? 정성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제가 예제 제작을 할 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이게 지금 8개라 괜찮지만 뭐 한 30개, 40개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하나 찾으면서 아, 이거 어떻게 다 하냐 이러고 있었는데 다행히 정성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텍스처는 정리를 하면 되고 지금 또 이게 문제가 이 오브젝트들이 다 같은 장소에 있어가지고 이게 다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하나씩 꺼내가지고 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원하는 오브젝트들을 다 선택을 하면은 여기에 8개 엘리먼트가 있다고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클로너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클로너를 만들어줘서 이 친구들을 클로너에 넣고 리셋 코디네이트를 이걸 끄고 여기서 리니어로 바꿔주겠습니다. 8개밖에 안 되니까 저희는 클로너로 정리를 해줄 겁니다. Y축으로 50cm씩 지금 이렇게 정렬이 되죠. 그게 아니라 저희는 X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카운트가 아까 이게 8개였죠. 오브젝트가. 그렇기 때문에 8로 하고 자, X축으로 하니까 뭔가 이게 너무 길어질 것 같죠. 이렇게. 그럼 X축으로 하지 말고 Z축으로 늘려서 정렬을 하고 이 정도가 좋겠네요. 이 상태에서 C를 누르면은 이 클로너가 깨지면서 저희 원래 오브젝트들은 살아있는데 이 위치가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한눈에 보기가 굉장히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Ctrl Shift S를 눌러가지고
저는 보통 아까 Industrial Zone Wires and Cable 이걸 이름을 똑같이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은 이렇게 프로젝트 파일이 생기겠죠. 저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시나포디 기본 머티리얼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을 드래그해서 옥테인 머티리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머티리얼 누르고 컨버트 머티리얼 하면 옥테인 머티리얼로 바뀌죠. 근데 여기서 약간 살짝 아쉬운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텍스처가 지금 옥테인 머티리얼로 변했죠. 그래서 노드 에디터를 들어가 보면은 텍스처가 디퓨즈랑 노멀 맵밖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사실 가진 텍스처는 뭐 컬러 맵, 그리고 이 뎁스 맵도 있고 메탈 맵, 노멀 맵, 러프니스 맵 이렇게 있는데 이거랑 이거밖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뭐 약간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뭐 이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겠죠.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 말고 좀 오브젝트가 많은 것도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셋 드레싱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fbx 이건 아까보다 파일이 훨씬 많죠.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새로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서 Ctrl Shift O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이것도 Ctrl A를 누르면 다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오픈 가져오면은 이렇게 지금 오브젝트들이 또 한 군데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와 마찬가지로 Asset Inspector 들어가 보면은 텍스처들이 굉장히 많이 복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 폴더들이 엄청 많이 생겼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경로를 하나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말했던 게 지금 이렇게 많으면은 이거를 하나씩 다 이렇게 하고 있기가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성님이 만들어준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다 하나씩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좋죠. 근데 이거를 뭐 이거 하나 이렇게 동시에 선택해서 합치기를 누르면은 이게 오류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만큼은 그래도 하나하나씩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이것도 조금 번거로우신 분들은 이거를 단축키로 지정해서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끝났습니다. 거의 다 했어요. 됐다. 자, 됐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오브젝트들을 다 선택을 해보면은 지금은 38개가 있네요. 다시 클로너를 만들고 친구들을 다 선택해서 클로너에 넣어주고 그리고 리셋 코디네이트를 꺼주고 38개를 이걸 리니어 해가지고 38개 이렇게 하면 이게 너무 많아지겠죠? 옆으로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브젝트가 많아질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그리드로 해서 38개니까 한 58 할까요? 58에 40이니까 58 이렇게 해주고 한번 이 그리드 형식으로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58에 40이니까 두 개가 남죠. 그럼 이거를 C를 눌러서 깨주면은 이렇게 맨 마지막에 이 복제되는 오브젝트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게 똑같은 게 지금 두 개가 있죠. 4랑 3이 두 개네요. 그래서 이 마지막 애들을 이렇게 지워주면은 38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을 옥테인 머테리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옥테인 머테리얼, 컨버트 머테리얼. 지금 기본 머테리얼들은 이제 필요가 없고 이게 지금 다 옥테인 머테리얼로 리플레이스가 됐으니까 오른쪽 누르고 Delete Unused Materials 누르면은 안 쓰는 오브젝트는 이렇게 딱 정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거는 여기 Set Dressing 이 F2를 누르면은 이 이름을 이렇게 딱 바꿀 수가 있거든요. 폴더 이름을. 그럼 이걸 때 Ctrl C를 해서 이 이름을 복사를 해서 이런 식으로 C4D 파일을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방금 제가 저장한 파일이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는데요. 지금 이 두 개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게 점점 이게 많아지더라고요. 보면은 이 파트 1에 보면은 이 안에 또 이렇게 많고 이 폴더별로 또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정리해 주는 게 좀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쾌적한 환경에서 에셋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처음에 좀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베이스 제작 시간에는 앞서 다운받은 에셋들과 C4D 클로널, 억테인 스캐더 등의 기능을 이용해서 도시의 전체적인 베이스가 되는 건물들을 제작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뭔가를 제작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같이 한번 열심히 달려봅시다. 앞서 계획 및 레퍼런스 강의에서 설명을 했듯이 저는 지금 보시는 프리비즈 파일을 우성님으로부터 전달을 받아서 실질적인 제작에 들어갔는데요. 그럼 제가 여기서부터 어떻게 작업을 이어나갔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제 메인 레이아웃 레퍼런스인 이 컴퓨터 칩셋을 보면서 여기에 있는 이 점들처럼 이렇게 베이스가 되는 건물들을 그리드 형식으로 먼저 깔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리비즈를 끄고 제가 제작한 베이스 건물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키패시 3D의 에셋을 이용해서 베이스 건물을 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다 똑같으면 아무래도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 칸씩 높낮이가 조금 다르게 베리에이션을 줬는데요. 근데 건물들이 굉장히 로우 폴리곤으로 되어 있죠. 그럼 한번 렌더링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렌더링상에서는 굉장히 디테일한 건물들로 되어 있지만 뷰포트는 건물의 러프한 쉐입 정도만 확인할 수 있게 로우 폴리곤으로 세팅을 해줬는데요. 바로 이렇게 클로너는 뷰포트용으로 가볍게 제작이 되어 있고 실질적인 렌더는 이 옥테인 스캐터 안에 있는 디테일한 건물들이 렌더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실제 렌더가 굉장히 빠르게 잘 되죠. 그럼 먼저 이 건물들은 어떻게 제작했는지 배워보고 다시 돌아와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건물들은 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건물들인지 저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새 창으로 보여드릴게요. 깔끔하게. 이렇게 생겼네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다 펼쳐보면은 이렇게 다 인스턴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를 다 끄면은 실질적으로 제작한 건물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열어보면은 이 건물 하나, 그리고 이 건물 하나, 이 건물 하나. 이렇게 세 가지를 키패시 3D 브루탈리스트 저희 구매한 에셋에서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세 개를 합친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말했듯이 저는 이 에셋을 그대로 쓰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대로 쓰면은 너무 뭐랄까 그 에셋을 그냥 그대로 갖다 쓴 느낌이 들기 때문에 최대한 그 에셋들을 이용해서라도 뭔가 새로운 걸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를 이 인스턴스로 스케일을 이렇게 마이너스를 줘가지고 이렇게 좌우 반전을 시켜줬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마이너스 1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좀 더 재미있는 쉐입이 됐죠. 이 건물들은 가서 한번 같이 볼까요?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 베이스 건물을 쓰려면은 좀 심플한 쉐입의 건물이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뭐 이런 것들은 베이스로 딱 봐도 쓸 수 없는 뭐랄까 약간 주인공 같은 건물들이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쉐입 이 친구 이 건물과 이 건물 이 건물과 아까 하나 더 어디 있죠? 이 건물 이 건물을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복사해서 한번 가져가 볼까요? 짠 보면은 이 건물들을 조합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든 거죠. 포지션이 다 다르니까 포지션을 한 군데 모아주고 이거를 이렇게 올려서 이걸 이렇게 옆에 놓고 얘를 이렇게 올려서 만든 겁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렇게 하고 얘를 이렇게 널로 묶어 가지고 이거를
Shift C 누르면 검색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를 인스턴스 하면 이렇게 복제본이 생기죠. 여기서 스케일을 이게 Z축으로 해야 되나? 오케이. 이거를 Z축으로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빌딩 이렇게 된 거죠.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이 두 번째 건물은 이거 자체를 인스턴스로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짠 이렇게 하고 이걸 하나 더 복사해서 컨트롤 누르고 이게 드래그를 하면 이게 복사가 되거든요.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하고 얘를 스케일을 이렇게 줄여줬는데 보시는 것처럼 인스턴스를 이용하면은 그냥 이렇게 스케일을 줄일 수가 없어요. 이걸 이 수치로 이렇게 줄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너무 불편하죠. 이거를 뭐 0.7, 0.7, 0.7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모드를 오브젝트 모드로 바꾸면은 T를 눌러서 이렇게 스케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케일을 줄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두 번째 건물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한번 볼까요? 똑같이 생겼죠?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렌더링에 사용될 디테일한 건물을 제작을 해 봤는데요. 그러면은 이제는 그 뷰포트용으로 제작할 굉장히 가벼운 건물도 만들어야겠죠. 그거는 볼륨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요. 볼륨 메셔랑 볼륨 빌더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메셔 여기 있네요. 이 볼륨 기능은 이 폴리곤으로 이루어진 이 3D 오브젝트를 볼륨화 시켜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면은 이 건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가볍게. 우선 이거는 지금 거슬리니까 꺼줄게요. 하기 전에 지금 메셔랑 얘랑 위치가 같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위치가 조금 다르죠? 이거는 나중에 왜 그런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위치가 맞아야 되니까 얘를 이 상위 널에 넣고 Alt 0을 누르면은 이렇게 이 PSR이 같아지면서 위치가 같아지는데 Ctrl Z에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얘가 이 위치였는데 지금 이 널과 위치를 같게 하려고 안에 넣으니까 지금 이 포지션이 바뀌었죠. 여기서 Alt 0을 누르면은 이게 PSR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됐고 얘도 마찬가지로 Alt 0을 눌러서 지금 그러면은 얘랑 셋이 포지션이 같은 형태인 걸 알고 있죠. 그러면은 얘를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해서 이 빌더로 넣어줍니다. 빌더로 넣어주니까 어떻죠? 이게 뭔가 폴리곤 형태가 아니라 볼륨 형태로 바뀌었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 볼륨 빌더에서 이 복셀 사이즈를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이즈가 작을수록 굉장히 촘촘하게 계산이 돼가지고 계산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럼 얘를 한 100 정도로 할게요. 이 정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뷰포트용으로 확인만 하는 용도니까.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 빌더를 메쉬에 넣어주면은 이게 메쉬화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폴리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곤을 보면은 뭐 여전히 폴리곤이 많지만 지금 저희 렌더링한 건물도 이렇게 폴리곤이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네요. 이제 보니까. 하지만 이런 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이런 베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를 뷰포트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화를 시켜주면 좋은데 지금 이거는 아무래도 아직도 좀 많은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줄여주도록 할게요. 폴리곤을. 이거를 이런 식으로 어댑티브를 이렇게 늘리면은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 친구가 최대한 이렇게 넓은 부분은 폴리곤을 적게 쓰고 이런 엣지 부분, 이 형태가 살아야 되는 부분은 최대한 폴리곤을 많이 쓰면서 이런 식으로 스마트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볼륨 메셔를 누르고 C를 누르면은 이렇게
오브젝트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보시면은 얘를 이렇게 놓고 다시 Alt 0 누르면은 포지션이 완전히 같아졌죠? 지금 이 와이어프레임을 끄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베이스 건물 제작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리드를 제작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 베이스 건물 장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우성님한테 이 프리비즈 파일과 이 카메라와 이 러프한 이 도시 플레이스먼트를 받았다고 했죠. 이 카메라와 이 도시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제작을 해 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굉장히 큰 게 이제 나중에 억테인 포그 볼륨 줄 때 약간 이게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 스케일을 전체적으로 줄여 주긴 하지만 우선 저도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줄여 줬었습니다. 그 과정도 저와 함께 나중에 같이 가 보기로 해 보고 우선은 이 지금 큰 사이즈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제작하는 법을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뭐 스케일 줄이는 거는 금방 하니까 우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우성님 카메라와 이 건물, 이 도시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우선 이 우성님 프리비즈는 꺼주도록 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 구조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프리뷰 그리고 렌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이 프리뷰에는 뷰포트 비저빌리티가 켜져 있고 이 렌더 비저빌리티가 꺼져 있죠. 그래서 뷰포트에만 보이고 렌더링에는 안 보이게 그리고 이 렌더 이 널에는 반대로 뷰포트 비저빌리티가 꺼져 있고 렌더 비저빌리티를 디폴트 온 똑같죠. 이렇게 켜줌으로써 렌더는 이 옥테인 스캐터가 되고 프리뷰는 클로너가 되게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클로너와 이 스캐터와의 속성이 약간 다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클로너 안에 저희 이 베이스 건물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베리에이션을 주고 싶어서 이제 하나는 좀 더 높게 해서 만들어 줬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 두 개를 이렇게 한 클론에 넣으면 이렇게 교차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위치를 바꾸면은 위치가 바뀌겠죠. 그래서 이걸 빼면은 이것만 있는데 이 아래에 하나를 더 넣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 오브젝트가 교차가 되면서 이렇게 복제가 되는데 이것도 또 보세요. 이 그리드 제가 이거를 이제 이 벌텍스 모드로 복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세그먼트가 이 홀수면은 이런 식으로 교차가 되고 짝수면은 이런 식으로 교차가 되면서 복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옥테인 스캐터는 클로너와 다르게 이름부터가 스캐터잖아요. 스캐터가 의미가 약간 흩뿌리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두 개를 넣어도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추가 작업을 거쳐야만 하는데 그래서 보시면 여기 뭐 4개의 이렇게 오브젝트가 들어있죠. 한 널 안에. 이거는 일단 실습을 하면서 제가 알려드리기로 하고 우선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알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끄고 이거는 간단하니까 저랑 한번 처음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건물들을 따로 이렇게 빼놨는데요. 보시면은 이 친구들은 이렇게 뷰포트용으로 만들어진 이 러프한 모델들이 있고 그다음에 얘네들을 끄고 보면은 이거는 이제 렌더링용으로 제작된 디테일한 건물들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지금 다시 켜볼게요.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같은 위치에 있지만 얘가 조금 더 높게 있죠. 엑시스가 좀 더 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위치를 맞춰주는 게 클로너 사용할 때는 항상 좀 계산을 제대로 하고 싶으면 위치를 똑같이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베이킹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 기준점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 얘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내려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런 식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Alt G를 눌러서 이 null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면은요, 이 null 오브젝트가 얘랑 같은 위치에 이렇게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오브젝트를 이 널에다 넣어주면은 이 같은 위치가 됐죠. 이런 식으로 위치를 정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이름을 이렇게 바꿔줄게요. 보기 편하게. 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얘는 둘을 끌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위치가 다르니까 얘를 Alt G 눌러서 널화 시켜준 다음에 얘도 이 안에 넣어주고 이름을 보기 편하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랑 위치가 또 똑같아졌죠.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얘 모두 똑같은 위치가 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 친구들은 한번 꺼주지 말까요? 냅둬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클로너 만들었습니다. 근데 클로너를 만들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가져와 줄 수도 있지만 이게 오브젝트가 엄청 많아지면은 이거를 막 드래그 해가지고 이걸 또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세팅을 어떤 식으로 바꿔주냐면은 Edit, Preference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은 Insert Object Add 그리고 Paste Object Add 둘 다 탑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들거나 뭐 이거를 복사하고 이렇게 붙여 넣었을 때 맨 위로 상위로 가게 해준다는 옵션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보통 항상 넥스트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거 바꿔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하고 클로너를 만들면은 제가 선택한 오브젝트 바로 옆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복사하고 붙여 넣었을 때도 맨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편하죠? 제가 뭐 따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걸 가져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옵션을 꼭 여러분들도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이거 프리비우스로 놓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넥스트로 설정하고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해주셔야 될 거는 윈도우 커스터마이제이션 가가지고 Save as Starter Layout을 해야지 방금 그 저희가 설정한 옵션이 저장이 됩니다. 껐다 켜도. 저걸 하지 않으면은 이게 계속 리셋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렇게 건물이 이제 4개가 생겼죠. 그러면은 다시 클로너 만들고 그 다음에 플레인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우선 여기가 좀 좁으니까 지금 이 옵션 있죠? 이거를 이렇게 껐다 키면은 이 머테리얼 창을 없앴다 켜졌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머테리얼을 만지지 않을 거니까 이걸 이렇게 꺼줘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플레인을 만들어야겠죠? 플레인을 이렇게 만들고 여기도 똑같이 해줄까요? 이거 뭐 Alt G 눌러서 여기는 프리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뷰 안에 클로너 넣고 이 프리뷰 건물들을 넣어줄게요. 자, 그렇게 하고 여기다가 클로너에다가 이 건물들을 넣고 하면은 지금 이 복사가 된 건데 이 건물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200cm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플레인도 굉장히 작아요, 지금. 씬이 크기 때문에 저렇게 크기를 이렇게 늘려준 다음에 클로너에다가 그리드가 아니라 오브젝트 옵션으로 바꿔주고 여기에다가 플레인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 플레인 그리고 디스트리뷰션도 서페이스가 아니라 서페이스는 이 스캐터처럼 이렇게 랜덤하게 이 서페이스 안에 복사를 해주는 기능이거든요. 이게 아니라 저희는 벌텍스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벌텍스는 보시면은 이 플레인에 이 벌텍스에 생성을 해주는 그런 옵션인데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이 친구들이 지금 다 누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 리셋 코디네이션이랑 얼라인 클론을 이렇게 꺼줘야 됩니다. 이것들을 꺼줘야지만 저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이 오브젝트의 포지션이나 그런 옵션들을 그대로 쓸 수가 있고 얘네를 켜주면은 이게 클로너가 자체적으로 자기 옵션으로 이렇게 상쇄하기 때문에 이 옵션을 꺼주는 게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 이거를 디스플레이를 다시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것도 이름을
그리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사이즈는 저희가 실제로 제작한 사이즈를 참고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33만이고 이거는 40만. 뭐 이거를 처음에는 이렇게 T를 눌러서 스케일을 키워주겠지만은 마지막에는 이렇게 좀 깔끔한 숫자로 정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92, 48이네요. 저는 기억할 수 있으니까 92, 48. 92, 48로 해준 이유는 이렇게 했을 때 이 건물들이 겹치지 않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복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홀수로 해주면은 교차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 양옆으로도 교차가 되고 이 위아래도 교차가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줬습니다. 벌써 이렇게 완성이 됐네요. 한번 렌더링을 걸어볼까요? 렌더를 걸면은 지금 저희가 아까 제작한 클로너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걸 뷰포트용으로 제작했는데 굉장히 느리죠.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이 클로너에 이 인스턴스 모드가 지금 인스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인스턴스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이거를 저희가 지금 몇백 개를 복사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이. 이거를 렌더 인스턴스 혹은 멀티 인스턴스로 바꿔줘야지만 이게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했죠. 그러면은 이제 이 뷰포트용은 제작을 했으니까 얘는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꺼주고 이제는 이 렌더링용을 만들어 줘야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할까요? 이거를 그냥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거는 렌더 이거 바꿔주고 이거 보여주고 디폴트로 할게요. 하고 이 클로너를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그리드는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옥테인 스캐터를 만들어 줄게요. 옥테인 스캐터 이렇게 딱 누르면은 우선은 이 클로너와 옵션이 딱 봐도 다르죠. 이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벌텍스 모드가 있잖아요. 이거는 뭐 그리드, 뭐 리니어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캐터에다가 마찬가지 서페이스에다가 이 그리드를 넣어주고 이 지금 이 디테일한 건물들 실제 렌더링이 될 이 건물들을 여기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캐터 안에 짠! 여기 넣도록 하겠습니다. 와, 보시면은 이 뷰포트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렌더링에 이 디테일한 건물들이 지금 이렇게 렌더링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뭐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은 이게 굉장히 랜덤하게 지금 플레이스가 되어 있거든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건물 비저빌리티를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번에는 얘네가 이렇게 교차가 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럼 카메라를 빼고 볼까요? 보이시나요? 이게 완전 랜덤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시드를 이렇게 바꿔보니까 어느 정도 뭔가 규칙을 갖는 것 같지만 계속 랜덤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따로 작업을 해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럼 이제 얘는 렌더링이 되니까 이렇게 다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그러면은 렌더 비저빌리티를 on을 해주고 뷰포트 비저빌리티를 off를 해주고 이 프리뷰를 뷰포트 비저빌리티 on 이런 식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이렇게 매치가 됐죠. 근데 지금 이 교차되는 거를 매치를 해줘야 되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했냐. 그런 거는 제가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해봤지만 결과적으로는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되게 귀찮은 작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심플하게 해줬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얘를 두 개를 선택해서 하나의 널로 이렇게 묶어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얘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어요. 실제로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비저빌리티를 켜줄게요. 보기 편하게. 이 상태는 지금 얘네가 한 널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 둘이 이렇게 겹쳐 있겠죠? 실제 렌더에서는 이렇게 둘이 겹쳐 있는 겁니다. 아까는 이런 식으로 이 옥테인 스캐터 안에 이 두 가지 빌딩이 따로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한 널에 넣어줌으로써 지금 이게 한 가지 오브젝트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상태는 지금 이 두 가지 빌딩이 겹쳐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정렬을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이 그리드 있죠. 이 그리드가 지금 92, 48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반으로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기 2 하면은 반으로 줄어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숫자를 클릭하고 이 오른쪽을 클릭을 한 다음에 이 숫자 패드 8 위에 있는 이 기호를 넣어준 다음에 2를 해주면은 이렇게 해주면은 이 그리드가 이 반 사이즈가 되겠죠. 이 세그먼트가 이 상태에서 해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보면서 어떤 식으로 해주냐면은 지금 이 건물 첫 번째 건물 지금 첫 번째 건물이 이 흰색 건물이죠. 이 뷰포트에서 보이는. 그래서 얘를 인스턴스로 하나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인스턴스 해서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렇게 위치로 옮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줄게요. 이것도 물론 정확히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뭐 이 정도는 이런 식으로 좀 러프하게 해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첫 번째 건물은 이런 식으로 교차가 되도록 됐죠.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건물 두 번째 건물도 이렇게 겹쳐 있는 게 아니라 얘를 여기 두 번째 건물 있는 대로 Enable Axis 이걸 꺼주고 자 다시 얘를 이렇게 옮겨주면은 짠! 지금 보이시나요? 교차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 아주 마음에 듭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복사를 하는 거죠. 여기다가 인스턴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멀리서 한번 볼까요? 이 끝에가 약간 어긋나긴 하지만 이 카메라 상에서는 저 끝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 말고는 완벽하게 이 클로너랑 매치시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교차가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죠. 이 높낮이도 한번 볼게요. 이 렌더링 상에서도 이 정확하게 하나 컬러씩 이렇게 교차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 베이스 작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줬습니다. 어떤가요?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해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베이스 건물 제작 강의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작업에 필요한 에셋들을 다운로드, 정리하고 그것들을 이용해 도시 베이스를 제작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도시 디자인 2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